어떤 방식으로 상품 소싱을 예전에는 아이템 스카트대로 무조건 했었고 지금은 위주 또 어떤 마케팅 불카 지연 내 제품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깔아두기만 하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순탄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콜 받은 상품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판매됐던 것들 다 환불해 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주트랙입니다. 네, 오늘은요 온꿈사에서 병행 수입으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자랑하고 또 오랜 기간 사업을 유지 중이신 다온솔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우선 저희 구독자분들과 온꿈사 회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온라인 사업을 한 지 한 4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마케팅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다운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다운솔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이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위탁으로 제품을 발송해주는 일 하나랑 그다음에 네. 중국에서 OEM, ODM으로 이제 들어오는 방식 브랜드 병행 수입하는 거 하나랑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제조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욕심쟁이네요. 많이 하시라고. 아. 저한테 많이 하라고. 자, 위탁은 카테고리가 어떤 게 있나요? 위탁은? 좀 성인 쪽도 있고, 성인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 불편함을 약간 해소시켜주는 역할이 있긴 한데 뭐 그런 불법적인 거는 아니고요. 이상한 말 이런 건 아니고요. 중국에서 OEM, ODM 해갖고 가지고 오는 카테고리는 어떤 쪽 카테고리죠? 일단 디지털 쪽이 많고요. 네. 생활용품 쪽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요즘에는 디지털 쪽에 이제 로고를 바꿔나 패키징을 바꿔서 이렇게 가져오는 형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 카테고리가 다양합니다. 자,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국내 제조는 어떤 카테고리일까요? 국내 제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네. 화장품 쪽 제조하고 있고요. 오, 일반 뭐 기초 화장품 쪽인가요? 네, 기초 쪽이고 약간 수요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조금 제조를 해서 지금 판매를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요가 있는데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 수요는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음. 뭐 그냥 뭐 밤에 막 아니요, 그런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수요가 있구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아이템 스카트를 예전에는 맹신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맹신하진 않고요. 무슨 의미죠 그게? 그 검색량만 보고 보통 물건을 가지고 왔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꼭 그런 형식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이 제품을 어떤 사람이 썼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카페나 지식인에 검색을 해요. 그러면 이제 1일 기준으로 이 질문들이 엄청 많으면 이게 수요가 있는 제품이구나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요. 제품인데 아직 좀 부족하니까 막 물어보는 거구나. 그쵸. 이 제품을 나는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이런 제품을 가지고 와요. 수요 조사 되게 참신하네요. 네. 대부분 다 잘 터지나요? 그렇게 진행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예전에는 아이템 스카트 검색량만 보고 진행을 했었는데 아이템 스카트 검색량을 봐도 판매가 실질적으로 많이 안 되는 상품들이 상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방식이 정답이 될 수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방향을 바꿨는데 검색량이 막 10,000밖에 안 되는데 판매량이 엄청 많이 되고 있는 상위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을 보고 나서 이런 업체들은 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케팅을 파다가 이제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어요. 역시 4년차 닿습니다. 구력이 4년차 아니죠 5년차죠 횟수로는. 그렇죠, 5년차죠. 예, 사업을 시작하신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 생활이 무료에서 시작을 했어요. 무료에서요? 네. 제가 첫 직장을 9년 동안 다녔거든요. 이렇게 9년 동안 다니면서 출장도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맨날 출장 가면은 술 먹고 회사 욕하고 뭐 게임하고 이런 것들을 1, 2년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9년 동안 하면 엄청 지겹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해서 뭐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처음으로 투트레이닝 강의 듣고 들어오게 되었죠. 약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뭐 하나 해보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그냥 게임처럼. 그래서 퀘스트 깨듯이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술 먹으러 가도 저는 그냥 그냥 가겠다 하고서 그냥 그거 계속 했었죠. 처음에 자본금이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는 처음에 2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200만 원으로 상품 7개를 한 20-30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잘 팔리는 제품들 또 소싱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200 이거 가지고 계속 했어요.
400만 원 가지고 오 대출 없었어요. 천천히 늘렸던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만 4년 정도 되신 건데 월 평균 매출과 그리고 순이익률이 좀 궁금해요. 일단 매출은 1.2억에서 1.2억. 1.5억 사이 계속 왔다 어. 갔다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시즌마다 조금씩 다르고 마진율은 이제 신제품 들어올 때랑 안 들어올 때랑 뭐 그렇게 다르긴 해도 보통 제품의 마진율은 35에서 40%이 정도로 잡고 있고요. 오, 뭐 괜찮네요. 퇴사하길 잘하셨나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돈을 좀 예전만큼은 못 벌더라도 네.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게 더 만족스러워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국내 제조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성인용품 위탁 이거 어떻게 한 건지 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성인용품은 사실 저희 부모님이 자궁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그걸 써야 되더라고요. 이런 수요가 있겠구나를 그때 처음 느낀 거죠. 그래서 수요가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 많은 거예요. 아 자궁암이 걸린 사람들은 네. 이후에 그것 운동을 해줘야 된대요. 아. 네, 저도 몰랐던 건데 몰랐던 수요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발견인 거네요. 그렇죠. 오. 자 그러면 국내 제조하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품 이러면 다들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 제가 원하는 어떤 제품을 만들겠다, 어떤 컨셉으로 만들겠다라고 제조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그분께서 약간 레시피를 만들어 주셔서 주기도 하시고 근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없거든요, 제조사가. 그래서 이런 제조사를 만나는 게 가장 먼저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저도 부탁처 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뭐 튜브 용기라든지 아니면 라벨링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일단 제조를 만들고 있어요. 기존에 완성되어 있는 아이템에다 라벨링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진짜 0에서부터 새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그런 방식은 제조사에서 안 해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화장품은 OEM 방식이 많은 것 같아요. OEM?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사업을 하면서 꽤 많이 순탄치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어떤 일이고 소비자들, 우리 판매자들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일단 리콜 받은 상품이 있었고요. 저는 인증 업체를 당연히 이용을 했죠. 저도 네.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인증 업체에서도 어쨌든 뭐 자기 입장에서는 놓친 걸 수도 있고 이제 뭐 제 입장에서도 저도 체크를 했던 부분이요. 또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인증 외로 하나 인증을 더 받아야 되는 게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안 받아서 저는 어쨌든 인증을 안 받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인증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나요? 일단은 KC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네. 이제 공급자 적합성 인증이라고 예. 이게 몇 개의 항목이 있어요. 근데 이 항목 중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이 부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근데 저희 제품이나 다른 제품들은 이 부품이 없었던 거죠, 다. 뭐 쓰는 데는 이상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항목이 없으니까 너네들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죠? 일단은 지금까지 판매됐던 것들 다 환불해 드리고 지금도 리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고지를 계속 해야 돼요. 고지를. 이거를 전량 회수를 하게 되면 그동안 팔았던 거를 다시 다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와, 장난 아니다. 손해액이 얼마예요? 그건 따로 생각 안 해보고 저는 이 제품을 폐기하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즐겁게 사업하시는 이게 참 뭐 알고 그랬을까요? 대부분 큰 업체조차도 모르고 소싱을 해갖고 크게 사건이 터졌었던 이슈가 있었던 거니까요. 뭐 이 기회로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고를 가지고 하는 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요. 생산도 하시고 다운솔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상품 소싱을 진행하세요? 일단 제일 예전에는 아이템 스카트대로 무조건 했었고 지금은 카페 위주. 카페에서 검색을 해요.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질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검색을 해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네, 그리고 잘 파는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파는 업체가 왜 잘 파는지를 좀 파요.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 그래서 그걸 찾아내면은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카페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네. 잘 파는 업체가 어떤 마케팅을 하는지는 어떻게 네. 알아요? 일단은 사용자 정의 있잖아요. 그 줄이거든요. 그게 뭐지? 그 스마트 스토어에 내가 링크를 줄 수가 있어요. 어. 어디서 유입되는지. 그 태그 값을 다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뭐 카페에서 유입시키는 거 음. 줄이고 이거는 유튜브에서 유입시키는 거 줄이고 그걸 보고 찾아가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확실히 좀 길이 보이나요? 확실히 이렇게 상품이 쭉 있으면은 이 중에 압도적으로 잘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은 단순히 CPC만에서 파는 업체들이 아니에요. 외부 유입을 무조건 가지고 오는 업체들은 확실하다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이 업체들이 왜 잘 팔까? 인스타에서 잘 팔까? 유튜브에서 잘 팔까? 카페 바이럴에서 잘 팔까?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죠. 신기하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베끼는 건가요? 베끼는 건 아니고 일단은 완전 초보자면 뭐 베낄 수는 있죠. 벤치마킹. 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초보자일 때는 이렇게 했어요. 기존에 이 똑같은 제품이 있으면 이렇게 사은품을 하나 더 얹어서 가지고 와요.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브랜드처럼 가지고 온다 했을 경우에도 사은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제조 공장한테 이 사은품을 일로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패키징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상세 페이지도 뭐 이렇게 똑같이 맨 처음에 똑같이 해도 되죠. 벤치마킹을 하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똑같이만 하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내 제품의 소구점이 어떤 건지, 또 후킹을 할 요소는 뭘지 이렇게 좀 위로 올리면서 디벨롭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고 및 마케팅 같은 거를 뭐 CPC 말고 또 어떤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요즘엔 CPC가 너무 기본이어가지고 불카 지연 들어보셨나요? 지원 안 들어봤어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언론 보도 아, 이렇게 줄여서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내 제품을 검색하면 나오도록 깔아두기만 하고요. 네. 요즘에는 뭐 카페 GFA 아니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카페 지식인을 다 해서 효율이 있는 채널만 좀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여러 군데 다양하게 네. 쓰게 되면은 물론 해봐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마케팅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갈 텐데 맞아요. 방법이 없나요?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진율 높이는 방법은 저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제품이어도 달라 보이면 돼요. 그게 제품에 사은품을 넣는 거가 될 수가 있고, 상세 페이지를 남들과 다르게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광고를 하면 돼요. 네, 남들이 안 하는 광고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CPC만 했어요. 그때는 효율이 잘 나왔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카페 GFA 댓글 형식으로 나오는 거. 그거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광고가 아직 새로 생겨가지고 많이 안 해요. 많이 안 한다는 뜻은 CPC가 낮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또 카페 등급이 좀 있고 유입수가 그쵸. 있는 거가 자동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건 유튜브, 뭐 카페 댓글 작업. 내 제품을 필요로 할 만한 사람들한테 이제 댓글을 다는 거죠.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 URL 달려 있으면 자동으로 URL 못 노출 달아요. 자동으로 노출 안 되게 네. 되니까. 마지막에 지금 말씀드릴 건데, 키워드.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네. 왜냐하면은 펜슬을 이거를 구매하려면 경쟁사가 엄청 많이 뜨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뭐 투트랙 펜슬이 아니라, 이건 너무 광고 같잖아요. 근데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써지는 펜슬이다. 그럼 뭐 스무펜 막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스무펜 써도 너무 좋다. 그럼 사람들은 이게 있는 건가 하고 검색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내 것만 나와. 제 것만 나오죠. 뭐 CPC 광고도 50원 내 거, 파워 광고도 내 거 70원. 이러니까 최근에 하고 있는 제품은 막 6만 프로 나오고. 그 키워드 검색하면 내 거밖에 안 뜨니까. 어찌됐건 간에 틈새까지 쪽쪽 빨아갖고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남들이 안 먹는 거 먹는 거. 네, 남들이 모르고 네. 버리는 부분을 쪽쪽 빨아서 이것까지 내 매출로, 그렇죠. 내 순수익으로. 네. 어쨌든 그런 방식의 광고가 되겠네요. 되게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별로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번 테스트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유입해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아무리 상품 상세 페이지를 요즘에 잘 안 보는 시대다. 뭐 후기만 본다. 상품 상세 페이지가 중간에 잘려서 더보기를 눌러야지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품 상세 페이지의 중요성은 여전하잖아요. 여전하죠. 네, 그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는 경쟁사 리뷰를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확장 앱이 있는데 리뷰를 한 번에 엑셀로 끌고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끌고 난 다음에 엑셀로 추출. 네, 그래서 여기서 자주 쓰는 문장,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들을 그대로 상세 페이지에 카피라이팅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단어들은 소비자들이 익숙하고 그리고 뭐 한눈에 딱 각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좀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초보자라면 좀 카피하는데 결국 얘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다음에는 이제 GIF를 많이 써서 만약에 식품이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배송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로 맨 위에 올리고 이걸 살지 안 살지 좀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우리 100% 환불한다 무조건. 뭐 1년 동안 환불한다. 뭐 이럴 수는 없겠지만. 뭐 리콜도 해주는 아 마당에 그렇죠. 뭐 환불 따위야 뭐. 아 줘도 되겠네요 그럼.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상품을 좀 더 좋게 보이도록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 이런 방식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B2C다 보니까 네. 고객하고의 크고 작은 이슈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초보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판다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피드백이 안 좋을 때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심한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 다운솔님도 처음부터 뭐 본투비 셀러도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 지금은 CS 관리를 하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맨 처음에 CS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왜요? 되게 CS는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캐치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 반품을 원하는지, 뭐 교환을 원하는지, 아니면은 욕을 하고 싶은 건지. 그냥 욕을 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진짜로.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욕하고 싶으시면 또 불편한 거 뭐 있으시냐 물어보고 막 하잖아요. 그럼 일하고 있다가 또 불편한 것도 없으시면 또 막 해요, 계속 말을.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교환을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환 말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물건은 받았는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쓰긴 쓸 거야. 하지만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다 난 반품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해줘요? 다 환불해줘요. 우리 물건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네. 오. 어차피 반품 배송이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래서 CS가 사실 이걸 내가 이렇게 설득을 해서 1, 2만 원을 아끼는 게 CS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CS가 진짜 잘하는 거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 이래야 제가 CS를 잘하는 거다. CS에 할당된 시간이 만약에 일정 정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확 줄이고 차라리 다른 일 하는 게 이 시간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게 더 낫다. 여기서 맞아요. 조금 손해를 나더라도. 네. CS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오래 하셔갖고. 그렇죠. 빨리 줬어야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폐기도 하고 리콜도 하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지 않을까. 어쨌든 이 사람 한 명으로서의 영향이 사실 조직사에서 이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이 크잖아요. 저희처럼 작은 업체들은. 네. 아예 이런 분들을 안 들어오고 좀 합이 맞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대표를 처음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안 해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고, 근데 크면 클수록 더 무조건 일어난다고. 맞아요. 네, 무조건 맞아요. 일어나요. 추가로 또 병행 수익 관련해서 다운솔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병행 수입은 사실 저는 시도를 많이 못 해본 케이스예요. 계속 시도를 못 했었는데 네.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병행 수입보다는 지금은 마케팅도 중요하니까. 그럼요. 네,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드리자면 그 CPC 10,000원 쓰는 건 되게 우습게 생각하시거든요. 맞아, 엄청. 근데 뭐 제품을 하나 팔아서 10,0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한 명 써서 10,000원이 제품 하나를 팔 수 있는 마케팅이 있으면 여기에 쓰는 것도 로아스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프리랜서나 알바분들한테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걸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 카페, 유튜브를 자동으로 계속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프리랜서분을 뭐 가이드 드리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제가 1시간 써도 물건 하나만 팔리면 돼요. 하나 팔리면 이익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하나 팔면 거의 4, 5만 원 남거든요. 그러면은 4시간 돌려야 돼요, 하나 팔리면. 이렇게 접근을 하면 남들이 안 하는 마케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효율이 좋게 되는 거죠. 다운솔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을 투자해서 돈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갖고 내 시간을 세이브 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맞나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운솔님 앞으로 인생 계획 좀 궁금해요. 일단은 뭐 매출 내는 것도 매출 내는 거지만 저는 네. 이렇게 시스템 만드는 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상품 하나가 가지고 오면 마케팅은 마케팅, 기획이면 기획, 이렇게 착착착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 하나랑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마케팅 오프라인을 하고 있는 밀키트 쪽이랑 이제 프랜차이즈 쪽 이렇게 하고 싶은 2가지 루트. 매번 말씀하셨던 그 네, 가업. 그렇죠. 네. 가업을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은 네, 거 맞아요. 하나랑, 그리고 지금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분리해서 네, 시스템 각각의 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거랑 이렇게 지금 사업을 계획 중이시네요. 네. 좋네요. 잘 될 것 같아요, 다운솔님. 워낙 열심히 하시고 늘 네. 스터디만 하시니까. 껴드립니까?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네. 네, 좋습니다. 다운솔님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일단 저 이런 카메라 앞에서 음. 처음 해가지고 음.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안 해본 거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서 전 너무 편하네요. 저도 괜찮습니다. 자, 끝으로 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나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처음에 성과가 한 번에 나시는 분들도 있고 천천히 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약간 후자였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잘 되세요. 꾸준히 안 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때려치고 나가시지 지금 연락 가끔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꾸준히 하신 분들은 결국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성과가 안 나더라도 꾸준히 하면 답은 있을 거다. 네, 이런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특별한 재주 없이 꾸준히라는 무기 하나 가지고 지금 벌써 16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걸 한우물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좋은 성과 있는 사업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꿈사 모든 회원분들과 투트랙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연히 노출돼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까지 모두가 제 진심을 다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다운솔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운솔님 혹시 6월 25, 26, 27일 시간 되세요? 뭐가 있죠 그때 아니요? 중국 이웃시장 같이 한번 안 가보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시장도 가서 다운솔님의 그 소싱의 예리한 그 스킬을 조금 더 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네. 중국 피자 만들어. 알겠습니다. 네. 다운솔님과 다음 편에서는 이웃시장 갔다 온 썰을 좀 푸는 내용도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유에서 만나요. 이건 뭐죠 대체? 저기 분들이 계속 웃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뭐 어디 팔려가는 건가? 저분들이 막 계속 웃어가지고 아니야. 팔려가기 뭘 팔려가.